예, 안녕하십니까. 진성근 이사입니다. 오늘은 캡컷 동영상 제작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동영상 제작함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유의할 점하고, 그 다음에 어제 동영상 다운받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아침에 몇 가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에 요 부분부터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 항상 영상 위에 영상을 겹치거나 이렇게 텍스트를 겹치거나 이렇게 하면 겹친 영상 뒤쪽에 있는 영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시간차를 두면 이제 일부가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맨 뒤에 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만들다 보면 우리가 영상을 두 개를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위에 이미지를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설명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나 영상이 연속으로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렇게 배열이 돼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이 재생이 되고, 이게 이미지라면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재생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속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이기보다는 앞에 영상 위에 덮어쓰면서 또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그 위에 또 덮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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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형식. 이거는 연속으로 계속 쭉 앞으로 나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구글을 검색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영상들을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도 마찬가지 다운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팩셀스라는 사이트하고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구글 검색창에 치시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영상을 다운받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모를 촬영하거나 영상을 촬영할 때 항상 카메라 세팅이 중요한데, 요거는 제 이제 갤럭시 S25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카메라를 어플을 켜시고 동영상 밑에 클릭을 하시면 맨 위에 보면은 요런 이제 안내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 플래시를 터뜨릴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건데 다 놔두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FHD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풀 HD 60프레임 per 세컨드, 그러니까 60프레임으로 촬영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0프레임하고 60프레임은 실제 촬영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항상 풀 HD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풀 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UHD 60프레임도 가능은 합니다. 촬영하시면 돼요. 근데 편집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920에 1080의 사이즈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FHD를 쓰는 것 뿐입니다. 좀 더 좋은 화질이나 영상을 찍고 싶으시면 UHD나 뭐 8K까지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데 캡컷을 처음 시작할 때 설정할 때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건지, 이런 거를 설정하는 거를 제가 맨 처음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영상을 제작을 할 때 항상 이 외장형 SSD 하드디스크를 많이 씁니다. 실제 영상을 촬영해 와서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서 주로 불러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하는데 제게 지금 원래는 이제 컴퓨터 안에 꼽는 SSD M.2 SSD인데 저는 외장형 케이스를 사서 이렇게 연결해서 씁니다. 집에 가서도 편집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편집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씁니다. 요게 이제 540기가짜리인데요. 요것도 요즘엔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상 편집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겹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연속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나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다운받는 사이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촬영하는 카메라 세팅법. 그다음 네 번째는 되도록이면 이런 SSD 하드 드라이브를 하나 쓰셔서 외장형으로 연결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캡컷을 다시 켜시고요.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렇게 뭐 7일 무료 체험판 시작이 뜹니다. 근데 안 씁니다. 저는 이거 무료 체험판 뜨더라도 쓰고 나면 결제라고 메시지가 와서 저는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캡컷을 하고 나면은 설정을 누르셔서 여기 데이터 저장이 어디 경로인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저장은 여기 폴더에 누르셔서 우리 바탕화면에 어제 영상 편집 폴더 클릭하셔서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프로젝트란에 어제 우리가 1216이라는 이제 파일 프로젝트 명을 줬는데 항상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 또 새로운 걸 해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화면이 떴는데요. 보시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가져오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작업한 화면이 보이는 창, 그 다음에 영상이나 텍스트 편집할 때 텍스트 편집이나 영상을 편집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타임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상을 당겨서 시간이나 길이,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고 길이 조절하고 시간 타이밍을 조절하는 주로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오늘 편집할 영상부터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오늘은 팩셀스를 써보겠습니다. 팩셀스라고 쓰시면 영어로 PEXELS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무료 이미지 저작권 있는 이미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로그인 해주시는 게 가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저도 가입은 해서 씁니다만 특별히 뭐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로그인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아무리 공짜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주는 게 좀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팩셀스는 어제 픽사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사진하고 동영상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다운받을 거고요. 동영상 중에서도 이제 그 팩셀스는 특징이 뭐냐면 영어를 좀 더 검색어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어로 치기보다 오늘 그냥 간단한 단어니까 서울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저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서울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서울 관련 영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쭉 보시고 요 중에 제가 이제 요 보면은 길거리 요 거열박님이 올리신 요 동영상을 가지고 오늘 편집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 화면을 누르시면 큰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 무료 다운로드가 나오는데 요 중에서 우리는 FHD 1920에 1080 클릭하시면 체크 표시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한 크기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크롬 어깨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 글자가 나오면 옆에 폴더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일 값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잘라내기 하셔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영상 편집에다가 영상 편집 중에 어제 mp4 파일 만들어 놓은데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십니다. 그러면 영상 편집 폴더 안으로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캡컷을 다시 밑에 있는 걸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작업할 재료를 항상 가져오기로 미디어에
가져오기에 여기다가 영상 재료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까 mp4 다운로드 경로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요 화면하고 어제 다운받은 요 재료 두 가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열기를 하시면 두 개의 영상이 가져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밑에 타임라인으로 옮길 때는 영상을 클릭하시면은 플러스 표시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옮기시고 나서 항상 이쪽에 커버 쪽에 놔두시지 마시고 클릭하셔서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다운받은 것도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마찬가지 커버 쪽으로 내려가는 걸 잡아서 위칸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개가 살짝 겹쳐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살짝 띄워주면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붙게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영상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0010 10초, 여기가 20초, 30초, 40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타임라인은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늘리시면 늘어나고 이렇게 하시면 줄어듭니다. 대신에 시간 타이밍이 여기는 분 단위로 바뀌죠. 이거는 이제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길게. 압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적당한 시간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제 영상 편집을 시작합니다. 언제나 영상 편집을 시작할 때는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하얗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뜹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보시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데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안 시키면 보시는 대로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클릭해 놓고 여기 영상을 편집하는 줄 알고 막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항상 내가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하얗게 하얀 라인으로 활성화되면 그때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편집할 때는 항상 보시면 기본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 메뉴 밑에 보면 확대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 100%를 주죠. 그런데 이거를 우측으로 당기면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당기면 축소가 되고요. 근데 내가 너무 축소했는데 100%를 이렇게 맞추다가 잘 못 맞추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띄우시고 100 이렇게 치시면 100%가 됩니다. 원래 1920에 1080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 위치. 자, 보십시오. 이 위치 좌표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화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옮기시고 탁 놓으시면 좌표값이 변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요 중심점이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위치는 중심점 중앙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위치를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0 치시고 그 다음에 X 좌표하고 Y 좌표에 0을 주시면 원래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요 센터가 중심점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회전이 있습니다. 이 회전은 뭐냐면 화면을 좌우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회전시키는 것도 나중에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시간이 되면 회전이 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기능을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영상의 위치, 센터 정확하게 맞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좌우 센터가 맞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하, 이제 중심점에 맞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다이아몬드 표시 있는 건 우리 안 씁니다.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배경 제거. 이거는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정된 목표물을 제외하고 이 뒤에 배경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좀 유료화돼서 좀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응용 과정 들어가면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그 다음 위치 값을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회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이걸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원상태로 다 돌려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상을 찍어 왔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타임라인에 있는 이 커서를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요 모니터에 대고 칼질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잘라내기 툴들이 있습니다. 보면 요 모양이 괄호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괄호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르기입니다. 영상 보시면 양쪽 게 다 살아있죠. 이렇게. 대신에 가운데 자르기 전에는 가운데 아무 선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자르고 나면 가운데 선이 생기면서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잘랐는데, 자, 잘랐는데, 아, 나는 요쪽 오른쪽 편이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영상 부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요 오른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내가 오른쪽 부분은 삭제하겠다. 오른쪽 삭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오른쪽이 삭제가 됩니다. 그죠? 오른쪽이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왼쪽 부분, 요 부분을 삭제하겠다. 근데 요 영상의 길이까지만 삭제가 되지 다른 잘려진 영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해 보시면 왼쪽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자르고 붙일 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려진 영상이 이렇게. 근데 똑같은 영상에서 자르면 별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영상이 바뀌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영상 편집은 큰 게 없습니다. 자르고 그다음에 자른 걸 복원시키고 뭐 이런 게 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쪽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오른쪽 부분을 내가 날렸어. 큰일 났네. 이건 내가 날리면 안 되는데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뭐를 쓰느냐 보시면은 요 되돌리기 있습니다. 실행 취소 누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단축키로 컨트롤 Z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실행 취소 그다음에 다시 자르고 싶어. 원래대로 실행 취소 요거 두 개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랐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래 가지고 여기까지는 영상을 이제 컷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영상을 컷했으면 자,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넣어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텍스트는 메뉴 상단에 보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위치에 커서를 옮긴 다음에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기본 텍스트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 기본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지금은 화면상에는 기본 텍스트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타임라인에는 텍스트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들어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시면 밑에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옵니다. 자, 텍스트가 들어온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을 눌러보면은 영상 편집이 뜨거든요.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를 눌러야 이 기본 텍스트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길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텍스트 글자의 길이가 아닙니다. 글자가 나타나는 시간을 이렇게 영상에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을 이렇게 맞았죠. 그러면 이게 이 텍스트, 기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텍스트를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편집할 때는 기본 텍스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요 기본 텍스트, 여기가 이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데입니다. 요걸 지우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온나라 부동산 중개법인이라고 칩니다. 아, 영문이네. 이렇게 칩니다. 자, 글자가 좀 크면 밑에 보면 글꼴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글꼴은 누르셔서 임의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글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는 쓰진 않습니다. 안 쓰시고 다른 글씨체로 변경하는데 저는 요 K급 글씨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경기 무슨 체가 있는데 예, 경기 천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씨체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저는 요 상단 왼쪽에 영상이 끝날 때까지 띄워두겠다고 이렇게 띄워둡니다. 그 다음에 글씨체 화면의 반보다 조금 더 차니까 글꼴 크기를 약간 더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고 적당한 위치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자, 위치시켜 주고 나서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 위치에서 자, 보시면 요 커서를 빨리 당겨 보면 화면이 바뀌더라도 글자는 계속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은 계속 띄워 놓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똑같이 또 글자를 넣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텍스트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시간하고 주어지거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두겠습니다. 051 이렇게 해서 요것도 글자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측 상단에 이렇게 항상 띄워두도록 해서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사무실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자와 텍스트와 영상이 이제 합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영상 끝날 때까지는 글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에 텍스트를 넣어서 우리가 넣고 싶은 말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우동 상가 건물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글자가 다소 길거나 크다 싶으면 여기서 보시면 요 수정창에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여기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되고요. 글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기 천년체로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글씨체는 맨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우동 상가 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요거를 소개를 대충 이쪽 타임라인에 보면 지금 0초부터 10초 사이인데 요 크기가 대충 보니까 시간이 한 2, 3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 2초 정도 후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겠다 하시면 이제 타임라인 보시면 대충 시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라인이 오기 전까지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고 요거를 한 10초 정도까지 나는 쓰겠다 하면 이렇게 해운대구 우동의 상가 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레이션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글자가 나타나고 나서 사라지고 난 뒤에 또 추가로 글자를 더 넣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타임라인상 보면은 이 글자가 끝나고 나서 사라진 뒤에 이 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운대구 우동 상가 건물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이 글자를 나타내고 싶다면 살짝 타임라인, 그러니까 위에 겹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동 상가 건물은 사라지고 기본 텍스트만 남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옆에 바로 붙여서 연속되게 시간을 약간 두고 텀을 두고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글자 이 텍스트를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글자를 치시면 됩니다. 수익률 뭐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상가 건물 사라지고 나서 수익률 4%. 요것도 시간을 제가 보니까 대충 한 5, 6초 정도 주고 싶다면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럼 5초 정도 나오고 또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계속 나오게 하거나 중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경기 천년체로 바꿔주고 진하게 볼드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언더라인을 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필기체처럼 삐뚤하게 효과를 주셔도 됩니다. 자, 대소문자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수익률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을 쓰셔도 됩니다. 색상 변경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쓰는 것보다는 이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사전 설정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 글자에 적용이 됩니다. 약간 흰색 글자에 검은색 그림자가 들이오는 이런 거 아니면 반대 그리고 그냥 글자만 돋보이게 하는 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들 선택해서 쓰시기 나름입니다. 자, 요 밑에 조그만 화살표 있습니다. 이거 내리시면 이거 누르시면 밑에 더 나옵니다. 몇 가지 더 요렇게 이제 사각상자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대로 강조하시면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좀 크게 보이고 싶다. 그럼 확대하시면 됩니다. 줄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 시간 동안 확대가 됐다가 다시 자동으로 줄이고 싶다. 그거는 나중에 키프레임이라는 걸 써서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위치 조절 쭉 이렇게 옮기시면 제가 좌표값을 자동으로 줍니다. 근데 나는 그냥 센터에 놓고 싶다 하면 그냥 센터 정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 이건 뭐냐면 글자가 투명하냐 아니냐. 이렇게. 요것도 나중에 처음에는 불투명도 0에서 살 진하게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키프레임을 써서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예. 그래서 일단 대충 봐도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해운대구 우동 상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물건이고 현재 수익률이 4%가 넘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영상을 만드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좀 더 느리고 싶다. 그러면 해당 글자 끝부분을 자꾸 느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느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글자가 겹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하고 해운대 상가 건물이 같이 가게끔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같이 가죠. 근데 수익률하고 얘하고 두 장의 그림이 겹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수익률을 위에 있는 글자, 더 위쪽에 있는 글자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두 개의 글자가 같이 나오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해운대구 우동 상가 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현재 수익률이 4%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동 상가 건물인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4%라는 걸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 20초 정도 지난 후에 이 그 두 글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뭐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인트로 부분 이게 보통 한 10초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상 편집에 우리가 물건 소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텍스트의 길이입니다. 끝까지 영상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텍스트의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두 개 겹쳐서 동시에 나타나게 해서 위치값만 조정해 주면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전환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연습하시는 데는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